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오늘은 미국이 몹시 우울한 날이 됩니다. 1억 2천만 명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9시경,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의회가 개원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탄핵에 대한 최종 투표에 들어가게 되고, 예상대로라면 오늘 저녁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됩니다. 이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정치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국은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고 피차 간의 분노, 원한 관계가 강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에 국민들의 절반이 각각 갈라져 있고, 또 중요한 국가적인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도 거의 매사에 갈라져 있어서 거의 적대 관계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낸 6페이지짜리 장문의 편지가 이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편지에서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다, Zero responsibility라고 항변을 하면서 그대들이, 즉 민주당이 사법 방해를 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들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 편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really sick 이라고 대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후에 벌어지는 하원 탄핵의 투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쓴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점들은 어떤 것들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계속되어 온 탄핵 절차가 오늘 본회의의 최종 투표로 이제 매듭이 지어집니다. 하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째, 권력을 남용했다, 둘째, 사법 방해를 했다 는 두 개 항목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제출을 했고, 하원의 구성은 현재 민주당, 공화당이 233석 대 197석으로 되어 있고,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과반수는 218표가 필요합니다. 오늘 최종 탄핵안 처리 절차는 최종 토론 후에 표결이 되지만 그 절차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예상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Expect the unexpecte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법사위원회의 탄핵안 기한 과정에서도 목요일 밤 늦게까지 토론을 하다가 표결은 금요일 아침으로 미룬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개원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은 최종 표결은 대체로 오후 6시 반 또는 7시 반까지 갈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파이널 보트 전에 6시간 동안 디베이트를 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토론 절차상에 여러 가지 이견이 제시될 수도 있고 발언 시간에 한 사람이 몇 시간을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원의 민주당, 공화당 양측의 총무라든가 의장의 발언은 쉽게 중단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토론 시간에 의원들은 자신의 언어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의정상의 발언은 면책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Speech and Debate Clause라는 조항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비방에 대한 기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일종의 예절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iar라든가 모순덩어리라든가 비윤리적이라든가 이런 발언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탄핵안 중에 한 개 안이라도 어프로브가 되면은 의장이 탄핵 검사를 지명하고, 이 impeachment manager는 상원에서 재판할 때 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최종 투표는 여러모로 매우 논쟁적이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국론이 크게 분열되어 있고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분노와 원한에 가득 차 있다, 그런 대결의 양상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 49대 46,
10월로부터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강하게 고착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장장 6장에 걸친 서한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회의 탄핵 시도는 왜곡된 정의다, 구테타 시도다라고 분개를 하면서 그의 편지 안에는 무수한 부정적인 단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탄핵 시도는 무효이다, 악의에 찬 것이다, 엉터리다, 불성실한 것이다, 근거가 없는 것이다, 상식 바뀌다, 위험한 것이다, 가짜다, 불법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으면서 바로 그대들이 헌법과 선서를 위반한 자들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사람들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를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한다 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은 엄숙함에 대한 허위의 표현이다 라고 개인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그의 6페이지짜리 편지에 대한 반응에서 한마디로 really sick 이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공론 분열이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진보와 보수 측의 극한 대결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그 이견의 시발점들이 바로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즉 소수의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종 문제라든가 이민 정책, 헬스케어, 빈부격차 해소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소수의 의견이 들어설 자리가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반이민 또는 반소수의 정서가 쉽게 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혐오 범죄가 근년에 크게 늘어난 것도 좋은 예입니다. 고로 우리가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견의 논란이 세분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종 문제, 이민, 총기, 환경, 세금, 빈부격차의 해소, 의료보험 등등 그리고 소셜 이슈들도 동성애 합법화 문제라든가 낙태의 권리, 기도의 권리 등등이 거의 합의점 없이 오랫동안 평행선을 긋고 있고 앞으로도 이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찬성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항에 대해서 각각의 이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무슨 이견으로 대결하고 있는지 이걸 또 알고 지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파일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미국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의 강론을 전혀 모르고 그냥 감으로 이러쿵저러쿵 한다면은 주류 사회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매우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정치 이념이라든가 중요한 이슈의 쟁점이라든가 그리고 정당이나 나의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인사회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고 명석한 그룹들은 일주일이면 모두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야 제대로 이 사회에서 행사를 할 수 있고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월 18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실시합니다.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 소추안 가결은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후 탄핵 절차에 관심이 쏠립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엄숙한 권한 중 하나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언론들은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될 경우 상원의 탄핵 심판은 내년 1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격앙된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법사위가 제출한 탄핵 결의안은 헌법상 어떤 기준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범죄도 경범죄도 어떤 위법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당신은 매우 추악한 단어인 탄핵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번 탄핵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한 전례 없고 위헌적인 권력 남용으로 미국 입법 역사상 2세기 반 동안 전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척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기관에 끔찍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상원 민주당 리더는 명백히 우리 멤버들이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숙제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슈머 원내대표의 제안은 앞으로 불확실한 당파적 탄핵이 반복되는 것을 자극할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슈머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한 첫 공식 반응입니다. 남동부 전역에 초강력 토네이도가 덮치며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무너진 집과 건물에서 피해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어제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수색과 복구 작업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루이지애나, 엘라바마, 켄터키, 텍사스, 미시시피주 등에서 최소 18개의 토네이도 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16일 오전부터 약 21시간 동안 이 5개 주에서 240개 이상의 토네이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는 12명이지만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737 맥스 생산을 잠정 중단함으로써 미국의 내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737 맥스 여객기가 기기 결함 문제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추락한 참사는 보잉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까지 여파를 미칠 전망입니다. 보잉이 가장 큰 조림 라인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2020년 1분기 GDP 증가율은 최소한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일리노이주에 약 250개의 세법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이 $9.25로 인상되고 라이센스 플레이트 요금이 연간 $151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됩니다. 또한 모든 건물이 어린이 기저귀 교환 시설을 갖출 것도 법으로 정했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대학생도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주내 학생들 중 약 3,500명이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금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학 그랜트 기금의 악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국 카운티 어세서 재산평가관이었던 조베리오스가 연방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배심의 서류에 따르면 당국은 그의 개인 항공기, 보트 등의 렌트, 대여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는 재직 시에 고층 빌딩 소유주의 부동산 가치 책정을 경감시킨 혐의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는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는 동안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10도대,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21도, 밤 최저 16도.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내일부터 기온은 다시 최저 20도대, 최대 30에서 40도대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2도.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8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3도입니다.